안녕하세요. 위즐라TV 시청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이스안의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소개해야겠죠? 저는 더덕이고요. 김PD입니다. 네, 저는 영길입니다. 네. 저 스안입니다. 왕. 네. 우리 거의 한 달하고 조금 더 됐어요. 그죠? 네네. 그동안 바쁘셨죠? 네. 그래서 거의 한 두 달만. 거의 두 달. 네네네. 네네. 지난달에 못했군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그때 이제 가게 스튜디오를 정리를 하려고 막 제주도에도 가고 막 좀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정리 안 하시기로 하셨다고? 네네네. 네, 그래서 좀 더 운영을 해보기로 했고요. 이제 코로나 끝나가는데. 맞아요. 한참 심할 때 시작했다가 이제 코로나 좀 괜찮아질 때 닫는 거는 좀 다들 주변에서 너무 아쉬워하셔가지고. 맞네. 진짜. 네. 네. 그러네요. 네. 코로나를 잘 버티셨는데. 네. 그러게요. 인형박물관. 네. 거기가 하우스 오브 왁스인가요? 네. 네, 오늘 이 하우스 오브라는 왁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네. 이 영화를 고른 이유도 이게 인형박물관이잖아요. 인형박물관 관련된 공포 영화니까 한번 이걸로 셀렉을 해봤습니다. 우와. 네. 어떤 영화인지 굉장히 궁금해요. 그러니까. 네. 영길님은 보셨죠? 저는 근데 좀 오래전에 봐가지고 중학생? 고등학생 때인가 그때 얼마 안 되셨네요 그러면. 한 5년? 얼마 안 됐네.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아마 오늘 이렇게 얘기 나누다 보면은 이렇게 기억이 새록새록 나시지 않을까요? 네. 같아요. 회상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귀를 쫑긋하고 무서우면 바로 살짝 빠지면서.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영화 제목 하우스 오브 왁스, 밀랍의 집이네요. 네. 그러면 밀랍 인형? 네, 밀랍 인형들이 많이 나오는 영화고요. 걔네들이 사람 움직이는군요. 아니요. 아니에요. 근데 무서워? 네. 네, 이거 영화는 2005년에 개봉을 했고요. 112분? 2시간 좀 안 되는 러닝타임이고요. 이게 영화가 웃긴 게 있어요. 수상 내역이 있는데 최악의 여우 조연상 수상을 페리스 힐튼이 나와요. 여기에. 어머나. 네, 페리스 힐튼이 한참 핫할 때 그때 이 영화의 조연으로 등장을 했는데 근데 최악의 여우 조연상을 받았다 그러네요. 네. 아무튼 감독은 스페인 출신의 자움 콜렛 세라라는 이름의 감독인데요. 이름은 많이 생소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분 꽤 유명한 영화를 많이 감독하셨어요. 예를 들면 오펀 천사의 비밀 아세요? 아, 네. 와, 역시 영길님 영화를 많이 하시는구나. 네, 그 엄청 유명한 영화가 있는데 네. 아주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어떤 부부가 고아원에서 한 초등학생 되는 여자아이를 입양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여자가 성인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절정동안? 이게 약간 그런 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소인병 뭐 네, 이런 그런 양철북에 나오는 그 꼬마애처럼. 영철북이 뭐예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런 영화가 있어요. 또 거기도 설명해 나이 주시는 들지 걸로. 않는. 네. 그래서 그 여자가 막 자기를 입양한 가족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 영화가 꽤 유명했어요. 저도 너무 재밌게 봤고요. 이 영화를 저도 한번 이 채널에서 한번 소개를 또 하려고 했었는데 좋아요. 이 영화 감독인 거를 얼마 전에 알았거든요. 네. 그리고 리암 니슨이 주연한 언노운, 뭐 논스톱, 커뮤터 이런 좀 유명한 영화가 있는데 그렇다고 테이큰 1, 2, 3 감독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리암 니슨이 주연한 언노운, 논스톱, 커뮤터 이 세 가지 영화를 감독하셨는데 테이큰 감독은 또 아니었고 테이큰이랑 비슷한 내용 좀 비슷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언더워터라는 유명한 스릴러 영화도 감독하셨고 생각보다 꽤 유명한 감독이었어요. 모르는 게 많군요. 우리가 그 장르를 진짜 문외한가 봐요. 테이큰 같은 영화도 보고서 찜찜해서 다시 안 봤거든요. 2편, 3편을 안 봤어요. 네. 근데 오늘 이제 해석을 들으면 또 관심을 쫑긋 가질 수 있습니다. 네. 테이큰도 1이랑 2, 3 감독이 다르더라고요. 네. 1 다르고 2, 3 똑같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건 잡담이었고요. 네네. 네, 아무튼 영화 시작하기 전에 밀랍 인형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약간 수다를 떨고 안 그래도 궁금했어요. 네. 진행 좋습니다. 네. 우선 제가 인형 덕후잖아요. 네. 그래서
뭐 바비 인형도 좋아하고 피규어도 좋아하고 정말 인형이란 인형은 다 좋아하는데 특히 밀랍 인형에 굉장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오. 네, 그래서 막 밀랍 인형 박물관에도 많이 다녀보고 네. 네, 그랬는데 저는 네. 밀랍 인형이라는 게 그 외국 가면은 그 헐리우드 스타나 네, 대통령들 이렇게 실물 크기로 만들어 놓은 거 그게 밀랍 인형 맞나요? 맞습니다. 아. 네, 네. 네, 아무튼 우리나라에도 밀랍 인형 박물관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요? 지금 없어졌어요. 아, 제가 그렇구나. 옛날에 인형박물관 답사기라는 책 만들면서 이제 직접 답사도 가고 거기 직원분이랑 인터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거기가 코로나 터지기 전에 2019년 5월쯤에 문을 닫았더라고요. 네, 한 17년도쯤에 문을 연 것 같은데 한 2, 3년 만에 문을 닫더라고요. 네, 아무튼 제가 거기를 가봤죠. 가봤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아, 진짜요? 네, 우선은 그레뱅 뮤지엄이라고 프랑스에서 그 유명한 밀랍 인형 박물관 브랜드예요. 그게 우리나라에도 넘어온 거죠. 근데 더 유명한 게 사실 마담 투소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보세요? 처음 들어보실 수 있어요. 네. 네, 막 마담 투소라는 더 유명한 밀랍 인형 박물관 브랜드가 있는데 막 도쿄에도 있고 홍콩, 호주 독일, 시드니 아무튼 여기저기 많이 브랜드가 있는데 네. 그레뱅은 그것보다 살짝 덜 유명하지만 아무튼 그래도 유명한 밀랍 인형 박물관인데요. 우리나라에도 처음으로 들어왔다가 문을 닫았었죠. 망한 건가요? 망했다고 말하기엔 좀 말하지 슬퍼요. 마세요. 네, 그냥 잠깐 거군요. 휴관한 걸로 알고 네. 있으려고요. 네. 네. 아니면은 뭐 잠깐 서울에서 기획전이었을 수도 있고요. 한 2, 3년만 하는 기획전이었을 거라고 전 믿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그런 게 있는지 알지 못하거나 네. 수요 있는데 이렇게 홍보를 잘 못하면 몰라서 못 찾아갈 수도 있겠어요. 그럴 수 있죠. 네. 네. 근데 이게 떡하니 서울 중구 한복판에 있어요. 굉장히 목 좋은 데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없어졌다니. 너무 아깝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를 가봤을 때 이제 입구로 들어가서 아마 꼭대기가 4층인가 5층인가 그랬을 거예요. 거기를 엘리베이터 타고 꼭대기층부터 보면서 이렇게 계단을 타고 내려오는 방식이었는데 일단 규모가 정말 컸고 너무너무 잘 꾸며놨었거든요. 막 거기에 뭐 우리나라 유명한 연예인들도 많은데 뭐 지디도 있었고요. 뭐 조수미도 있었고 김태희도 있었고 네. 사진을 되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사진은 많이 본 것 같아요. 뭐 신문 기사로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랬어요. 근데 아무튼 제가 가보니까 너무 재밌었고 정말 어린이 뭐 가족 단위로 가기도 좋고 커플 단위로 가기에도 좋은 정말 우리나라의 아주 좋은 명소가 될 줄 알았는데 네. 문을 거기 닫았고요. 그 궁금한 거. 네. 그 안에 있던 밀랍 인형은 다 우리나라 무슨 셀럽들에 대한 밀랍 인형이 위주였나요? 우리나라 셀럽도 많았고요. 네. 해외에 뭐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들도 많았고요. 네, 그 E.T.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막 유명한 감독도 있었고, 네, 막 중국에 어디 뭐 황비홍인가? 네, 그 배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싸이도 있었고요. 오, 그래요? 네. 김연아도 있었고 박태환도 있었고. 진짜 유명한 사람은 거의 다 있었군요. 네. 그거를 어떻게 제작해서 거기다 다 갖다 놨을까? 그것도 되게 신기해요. 그러게요. 근데 아마 제작은 프랑스에서 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아마 실제 배우들 직접 데리고 이렇게 측정하고 한 모양이더라고요. 대부분. 네. 스캐닝을 본을 떠서? 이렇게 막 치수 재고. 네, 진짜요? 본을 뜬다는 건 좀 느낌이 그렇다. 아니, 얼굴은 본을 떠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진짜 속구상 만들 때 얼굴 본 뜨더라고요. 네. 코에만 구멍 뚫어놓고. 네네네. 본을 떴선 아마 보고 따라서 조각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거기서 이런 제작 과정도 다 배워왔는데 까먹었네요. 오래전이라. 네. 근데 정말 그 실물과 너무너무 비슷했나요? 되게 잘 만들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그런 게 되게 신기하겠다. 네. 가서 보면. 의상도 밀랍이에요? 아니면 의상은 옷을 입힌 거예요? 입힌 거죠. 네네. 네, 그리고 또 거기 재밌었던 게
되게 비행기 안으로 정말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세트장이 있었어요. 비행기를 그대로 재현한 세트장이 있었고, 아니요, 그거는 그냥 세트였는데, 네. 막 비행기 이렇게 막 날아다니는 그 하늘 소리랑 이런 것도 다 재현이 돼 있고, 스튜디오스 밀랍 인형이 막 곳곳에 서 있었어요. 네, 그래서 엄청 재밌었어요. 그랬구나. 네. 그리고 또 제가 도쿄의 마담 투소도 네. 가봤어요. 네, 마담 투소가 아마 원조격일 거예요. 밀랍 인형 박물관 원조격일 텐데, 네, 거기 도쿄점에 가봤는데 역시 거기도 너무 재밌게 보고 왔어요. 네, 일본에서 유명한 연예인들, 뭐 셀럽이랑 또 헐리우드 스타들이랑 다 보고 왔는데, 근데 제가 이거는 좀 확실히 기억이 나요. 네. 그 영국 왕실의 그 며느리분 있잖아요. 케이트 미들턴? 네. 들어보셨어요? 네. 네. 약간의 그 혼혈이라서 막 미움받았던 그 배우 맞나요? 배우인가요? 배우였나? 아무튼 케이트 미들턴이라고 그 왕세자 비. 네. 네. 그분 밀랍 인형도 거기서 봤는데 그냥 너무 사람 같아서 그냥 이렇게 10cm 앞에서 이렇게 봤는데 너무 사람 같아서 와 이거 진짜 사람 같다 이렇게 감탄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 밀랍의 특성을 제가 잘 모르긴 하는데 네. 성형을 되게 디테일하게 할 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넷플릭스 무슨 예능 같은 거 해외 예능 같은 거 보면은 이게 진짜 케이크냐 아니냐를 가지고 밀랍으로 똑같이 케이크를 만들어서 그거를 사람들한테 진짜를 찾아내게 하는데 그 정도로 이렇게 케이크랑 아주 가까이서 봐도? 네네 아주 가까이서 봐도 그거를 좀 구분을 못할 정도로 냄새까지 넣는구나. 이거 설마. 근데 왜냐하면 밀랍은 밀랍의 냄새가 존재하는 거고 케이크는 케이크 냄새가 존재하는 제가 그거를 이제 직접 보진 않아서 어느 정도까지 가까이 보게 하는지는 모르는데 그 정도로 좀 사람을 속일 만큼의 디테일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못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왜 하필 그 사람을 똑같이 이렇게 본뜬 그런 인형을 왜 밀랍으로 만들까 궁금했는데 제가 좀 희미하게 기억하기로는 밀랍이 이렇게 좀 수정도 가능하고 약간 불로 살짝 데피면은 약간 물렁해지면서 이렇게 약간 점토처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얼굴이나 이런 몸 만드는 그런 수정에 용이하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잠시만요. 그러면은 그걸 갖고 보관할 때 되게 신경 많이 써야 되겠네요. 좀이라도 온도에 예민할 수 있으니까. 네, 그쵸. 그리고 그 앞에서 담배 피우면 절대로 안 되고. 화재 보험이 되게 비싸겠네요. 네. 근데 그 앞에서 담배 핀다고 녹나요? 아마 그 앞에서 뭐 불을 이렇게 라이터를 켜거나 그러면 장난치는 애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짓궂게. 그러게요. 그것도 작품인데. 맞아요. 그렇죠. 제가 케이트 미들턴은 제가 알았던 그 배우가 아니고요. 다른 분이네요. 네, 그냥 순수 백인이시네요. 그래요? 네. 제가 말했던 분은 지금 아예 그 영국 왕실에서 쫓겨나 약간 이렇게 터부시 돼가지고 그러게요. 미국 가서 살고 있는 그 둘째. 저도 그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럼 그 말하신 분이 둘째 며느리라는 걸까요? 네, 둘째 며느리는 배우였다가 결혼하고 나서 왕실에서 뭐 약간 미운 털이 박혀가지고 지금 따로 살고 있거든요. 그 영국 분이 왕실 아니었네. 얘기도 한번 하는 건가요, 우리? 네, 아니요. 뭐 그런 영화가 있으면 하고 오늘은 스킵. 네. 그래서 밀랍 인형 박물관을 제가 여기저기 찾아다녔어요. 어릴 때부터 워낙 좋아했어가지고. 진짜 순수 찐 인형 러버 스한 작가님. 네, 그래서 중학교 때도 이제 코엑스에서 밀랍 인형 전시가 있었는데 뭔가 좀 굉장히 허접했지만 너무 재밌었던 기억이 나요. 뭔가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복도 같은 넓은 복도에서 이렇게 파티션 치고 약간은 좀 그때만 해도 수준이 막 이렇게 조금 디테일하지 않았군요. 약간 좀 막 준비한 느낌 그런 느낌도 좀 들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너무 재밌었고 막 공포스러운 방 이렇게 따로 막 있었고 근데
별로 안 닮았었어요. 그때는. 네네. 다들 약간 좀 어색하게 닮았었는데 그때도 너무 재밌었고요. 그래서 또 제가 밀라빈 형을 또 계속 보러 다니다가 어느 날 제주도에서 초콜릿 박물관이라는 데를 들어갔는데 네. 거기서 거의 덤으로 밀라빈 형 뭐라 그러죠? 티켓도 주는 거예요. 오. 전시 티켓도 같이 주시길래 네. 봤죠. 근데 제가 그때 중학생 때 코엑스에서 본 애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대로. 걸어갔겠죠.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애들이 여기 계속 남아 있었구나. 어디 갔는지 몰랐는데 여기서 다시 보는구나 했죠. 그때가 한 제주도에서 본 게 제가 26, 7살이었거든요. 거의 10년. 10년 만에 다시 상봉한 거죠. 오, 그러네요. 오. 네, 근데 그때 제주도를 갔던 이유가 인형 박물관 답사기 책을 준비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밀라빈형 박물관을 있다는 거를 그때 알게 돼가지고 혹시 오늘 여기 보러 왔는데 사실 제가 이런 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취재를 해서 좀 책에 실어도 될까요? 하고 물어봤는데 이제 곧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아쉬웠었죠. 네, 그래서 아이고 그렇게 되는구나 했는데 또 비교적 최근 한 1, 2년 전에 다시 제주도에 무비랜드라고 새로 또 개관을 한 모양이에요. 좀 정비를 제대로 해가지고. 네. 네. 인형 박물관은 테디베어 박물관 말고 가본 적이 없네요. 생각해보니까. 밀라빈형 박물관도 진짜 재밌긴 하겠어요. 네,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네. 네. 테디베어 박물관도 제주도에 제주도에서도 가봤고 네. 여기 오리역에 네. 서울에 또 있었어요. 오리역에 건물 5층에. 맞아요. 네, 잠시 있다가 거긴 지금 결혼식장으로 바뀌어버렸는데 거기도 뭐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아기자기하게 만들어놨었거든요. 근데 참 오래 안 가고 자꾸 닫아가지고. 그러게요. 너무 아쉬워요. 저는 인형박물관에 닫는 소리를 들으면 진짜 너무 특히나 아쉽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의 밀라빈형을 보러 가려면요. 제주도에 국제평화센터라고 있어요. 거기 좀 뜬금없잖아요. 네, 맞아요. 좀 가보셨어요, 도덕님? 제가 가봤다고요? 국제평화센터는 가보셨어요? 제가요? 네. 가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리명, 이름 이런 거 기억 하나도 안 나고 느낌만. 컨벤션에 한번 참석한 적 있어요. 그랬구나. 그래서 네네네. 가본 적 있어요. 네. 그럼 그때 밀라빈형 못 보셨어요? 전혀 저희는 먹느라고 바빠가지고. 정말요? 거기에도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거. 네네,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거기에도 있습니다. 되게 뜬금없는 장소에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역대 대통령들 밀라빈형이랑 세계 정상 밀라빈형들도 있고요. 그렇게 위험한 걸 만들었대요. 사람들 테러할 수도 있는. 그러게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고이즈미 전 총리랑 노무현 대통령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막 배용준 이런 유명한 한국 연예인들도 있어요. 네. 그거는 전략적으로 괜찮네요. 일본 아주머니들이 오시면 그러게요. 윤사만 한 번씩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근데 거기 입장료는 1,000원이었어요. 너무 싸다. 나라에서 관리해서 그런지 시에서 관리해서 그런지. 네, 아무튼 만약에 제주도 가시게 되면 거기 또 꼭 가보셨으면 좋겠고. 네. 지금도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아마 있을 거예요. 네. 네. 그 그레뱅 뮤지엄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서울 중구 한복판에 있었다는. 네. 아무튼 종로구인지 중구인지 을지로 4가역에 있었거든요. 그 박물관이. 네. 그 그레뱅 뮤지엄이 2019년도에 문을 닫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2020년도인가 21년도에 어느 지역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현대백화점에서도 전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는 좀 잠깐 했던 것 같아요. 특별전으로. 근데 그 이후에 그 인형들이 또 다 어디로 갔는지는 또 모르겠어요. 어디에 보관하고 있겠네요. 그렇게 한 번씩 특별전을 한다는 거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네. 네. 근데 그냥 문득 든 생각인데 박물관 입장료가 되게 짜네요. 좀 그렇죠. 짜다는 거죠. 너무. 우리나라는 좀 너무 짜네요. 아니요. 그레뱅 뮤지엄 2만 원 가까이 했었어요. 우리나라는? 네네네. 그때 오픈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좀 비싼 편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갔나?
그랬나? 그래서 나중에 좀 살짝 낮췄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예 고급스럽게 하고 빵빵하게 해서 쫙 비용을 제대로 받던가 아니면 영국처럼 아예 다 무료던가 뭐 이래야 되나 봐요 사람들이. 영국 무료예요? 영국은 대부분의 박물관이 다 자기 게 아니잖아요. 다 무료예요. 박물관이 전시된 게 자기 게 아니잖아요. 양심상 못 받는 건가요? 근데 루브르는 또 프랑스는 다 많잖아요. 네, 좀 비싸게 딱 예약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되게 소규모 박물관들도 뭐 최소 뭐 10유로는 넘으니까 맞아요. 15유로는 넘게 받아서. 정말 다른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도 워싱턴 DC에 있는 스미소니안 박물관들이 쭉 거리가 있는데 거긴 또 공짜란 말이에요. 다 공짜인데 너무 볼만해요. 한 그래요? 일주일 봐도 돼. 너무너무 규모도 크고 다 볼 수가 없었어요. 며칠 만에. 그러니까 지역마다 좀 있는 것 같고 LA 갔을 때는 폴게티 박물관을 들어갔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주차료만 내면 나머지 무료거든요. 네. 폴게티라는 거부가 이제 지역사회에 자기가 이제 뭔가 해놨던 뭐 이건희 컬렉션처럼 그런 식으로 했던 거를 아예 박물관을 지어서 전시를 한 건데 일종의 그러니까 사회공헌이죠. 네. 그 사람 멋있죠. 저도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네, 되세요. 네, 소한 작가님 완전. 네.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셔가지고 되실 겁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더 할 얘기가 아주 살짝 더 남았는데요. 네. 제가 한때 영국의 마담 투서가 너무 궁금해서 거기를 가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거기 입장료가 5만 원 넘었던 걸로 기억해요. 우리 돈으로. 그거는 이제 구경 박물관이 아니어서 그런가 사립이어서 보다. 그런 거예요. 네네네. 네. 그래서 꽤 비싸더라고요. 그러네. 영국은 네. 다 비싸. 그러니까요. 영국 싼 거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그리고 또 요즘 이 러시아 전쟁이 좀 화제잖아요. 화제라고 해야 할까? 좀 가슴 아프죠. 그렇죠. 네. 그래서 또 밀라빈양에 대한 그런 이슈가 어느 마담 투소 박물관에서 푸틴을 이제 빼버렸어요? 뺐다고도 하더라고요. 네. 화형 쳐야지. 그러니까 녹여야 되는데 지금 그 사람 때문에 기름값도 너무 오르고 종이값까지 올랐어요. 그래요? 그래요? 그 하기사 모든 게 다 뭐 다 오를 테니까. 그러게요. 막 그런 것 때문에. 네. 그래서 요즘 책도 원래는 15,000원도 몇 년 전까지 비쌌는데 네. 요즘 기본 17,000원, 18,000원인 거예요. 맞아. 많이 올라갔구나. 그럴 수밖에 없겠다. 맞아. 인플레이션이 없는 곳이 없군요. 네. 아무튼 밀라빈양에 관한 수다는 여기까지인데 또 네. 그 양길님 다녀오신 거기 뭐라고 해야 돼요? 몰타. P2E 네. 그쪽만 가격이 내렸네요. 무슨 버스였죠? 그런 갈라버스. 갈라버스 네, 다녀오신 메타버스 거. 쪽만 어떻게 쭉쭉 빠지고. 주식도 빠지고. 네, 주식도 그렇고. 물가는 오르고. 물가는 오르고. 네네. 아쉽네요. 영화 가격도 많이 올랐다고 제가 들었어요. 어떤 거요? 영화관. 영화관. 맞아요. 요즘 뭐 14,000원이던데요? 뭐 하여튼 요즘 주말엔 더 비싸고. 그리고 그 원래는 문화의 날에 5,000원이라고 그게 있었죠. 있었죠. 네, 맞아요. 근데 그것도 7,000원으로 올랐어요, 최근에? 네, 올려고 하니까. 저 지난달까지만 해도 5,000원 주고 갔거든요. 올랐구나. 네, 아무튼 저 살짝만 더 얘기할 거예요. 죄송해요. 좋습니다. 아무튼 그 마담 투소라는 그 유명한 밀라빈양 박물관 브랜드가요. 런던이 본점이고요. 이 마담 투소가 딱 들어도 여자분이잖아요. 네. 이분은 프랑스 출신의 마담 투소인데 왜 어떻게 영국 같지? 어쩌다 런던이 본점이라네요. 그러니까 이분이 영국으로 넘어가신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럴 수 있겠다. 우리 도도시 이야기 보면은 네. 프랑스 여자와 남자가 런던에서 연애를 하는 소설이잖아요. 그렇죠. 이상한 소설이에요. 나중에 보면. 근데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우리가 프랑스가 굉장히 예술의 도시같이 느끼지만 사실 디자인적으로 탑은 오히려 더 영국 런던이라고. 정말요? 네,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스팔트 사나이라는 영화를 봐도 만화죠 원작이. 거기에도 그게 나오거든요. 런던에 있는 디자인 스쿨을 가서 디자인을 사오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런던이 그게 굉장히 강한가 봐요. 디자인 쪽이. 꼭 가봅시다. 가고 싶네. 그들의 피를 물려받은 미국은 디자인하고는 조금 담을 쌓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게 너무 신기하긴 한데. 그러게요. 넘어가신 분들이 다른 분들이 넘어가셨나 그런가 봐요. 피가 다른. 네. 그래서 미술이랑 디자인 하는 사람 중에 영국으로 유학 가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네, 많아요. 패션이랑 디자인이랑. 네.
네, 그래서 이 마담 투소가 런던이 본점이고 뉴욕에도 있고요. 홍콩, 상해, 베를린, 도쿄, 시드니, 싱가포르, 방콕 정말 여기저기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만 없어서 좀 속상했었어요. 네. 근데 그레뱅이라는 데가 생겼던 거예요. 몇 년 전에. 너무 기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마담 투소 같은 데가 생겼구나 이렇게 해서 기뻐했는데 그렇게 2년 만에 문을 닫을지는 몰랐고 아무튼 다시 빨리 부활하길 바라면서 밀라빈 영 수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